네. 그 계속 일면인데요. 그 항상 여러분이 뭐 사실은 그건 경제신문만 중요한 뿐만이 아닌데 일반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일반 신문들 있잖아요. 조선일보니 뭐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신문을 보실 때 일면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어떤 분은 맨 뒤부터 거꾸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보통 사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효과적인 방법,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본다면 일면을 제일 먼저 보시고 일면을 집중해서 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일면은 뭐예요? 당연히 그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거를 싫기 때문에 그렇죠. 일면에 또 이게 나왔어요. 무역 1조 달러 4년 만에 무너진다. 그죠? 어우 1조 달러면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죠? 1200원이 조금 안 되죠. 그럼 대략 한 1000원씩만 잡아도 어림잡아 1조 달러면 1000조란 얘기야. 예. 근데 이게 4년 만에 무너진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수출 수입 9개월째 감소하고 있대. 9개월이면 거의 1년째인데 지금. 자, 보겠습니다. 유가 하락과 세계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8.3% 줄어든 435억 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를 발표했다. 수입액은 345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8%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흑자는 89억 5천만 달러로 작년 9월의 3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44개월째다. 44개월이면 3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흑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수지가 흑자다. 3년 넘게 연속해서. 나쁜 건 아니야. 그죠? 수출과 수입이 감소한 데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도 함께 낮아졌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 3년 넘게 계속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즉 수입해오는 그거보다 그 양보다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죠. 흑자라는 거는. 그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또 한꺼풀 벗겨서 보면 썩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죠. 불황형 흑자. 불황이야 불황. 근데도 흑자야.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응? 수출이 막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 호황이야 호황. 그래서 수출이 막 잘 돼. 물건 만들면 외국에서 막 불티나게 사가. 그게 아니라 불황형 흑자라는 건 그게 아니라 경기가 불황이야 말 그대로 불황형 흑자. 호황의 반대. 안 좋다고 경기가 지금. 근데도 흑자야.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기사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죠. 수출하는 양이 만약에 줄었어. 예를 들면 수출 양이 줄었는데 수입하는 양도 줄었어. 근데 수입하는 양 폭이 줄어든 폭이 수출에 있어서 줄어든 그 폭보다 수입해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여오는 그것의 폭이 더 크게 줄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흑자는 흑자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불황형 흑자. 응?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매출이 오히려 줄어서 또는 매출액은 변함이 없어. 전년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아. 오히려 줄었거나 매출은. 근데도 영업이익은 더 늘었어. 그건 왜 그래요? 그것도 불황형 흑자죠, 일종의. 그건 이제 원가가 줄었거나 판관비가 줄어서 그런 거죠.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니죠. 늘어나야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야. 기업도 그런 걸 불황형 흑자. 그래서 나라도 똑같다는 거야, 나라도. 예? 자, 여기 또 관련 세부 기사가 A3면에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황형 이렇게 흑자가 돼버렸을까? 그래서 여기 그 신문상에서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자체가 감소했다. 그다음 중국의 성장 둔화. 경제가 어려워지자 각국이 환율을 낮추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을 쓴 탓에 세계 교역 규모가 줄어든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죠? 교역량 자체가 줄었다고. 불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 수입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죠.
중국의 경기 하락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하여튼 중국은 안 끼는 데가 없어. 대중국 수출은 7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들어 8월까지 중국의 대외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7.9% 줄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이른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 25. 뭐 몇 프로라고 했죠, 지금? 그럼 거의 4분의 1을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건 거의 대부분이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중간재죠, 중간재. 중간재라는 게 뭐니까 중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제품 어떤 예를 들면 그 완성된 뭐 냉장고나 이런 완제품이라고 그러잖아. 완성된 제품. 자동차라든가 이런 건 다 완제품이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중간재라는 건 뭐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만들려면 거기 들어가는 그 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각기도 필요하고 프레온 가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건 이제 중간재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 필요한 것들. 어떤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들. 그 중간재 그걸. 그죠? 그래서 그걸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간재들이야. 그래서 그 중간재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제품이죠. 석유화학 제품. 예? 그래서 중국으로 하는 게 그게 줄어들었다고. 당연하지.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걔네도 경기가 안 좋아. 걔네도 물건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으로부터 그런 중간재를 사들여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원료로 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또 전 세계에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도 그거 안 팔려. 내수도 죽었어 지금. 내수도 안 좋아. 중국 자체 그 내수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로부터 그 수입하는 중간재 양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되면 대중 수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넘게, 무역액이 원래 1,000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요것도 이제 깨지게 생겼다, 그 뜻이에요. 기사 내용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지겨우시겠지만 들으세요. 지겨워도. 예,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아주 각인을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투자했을 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신문을 보실 때는요,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미시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신문이 몇 가지가 있죠. 헤럴드 경제도 있고 한국 경제도 있고 매일 경제도 있고 아시아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이제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 경제 신문하고 매일 경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 신문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도 그렇고 판매량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두 개 신문이 제일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이게 경제신문은 이제 오래 보시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의 맥이 보이고 흐름이 보인다. 그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신문의 그 특성이 보이실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은요. 이 기사 내용 자체가 거의 거시적인 게 많아요. 반면에 매일경제는 미시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그 말뜻 아시죠, 여러분? 거시적이란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크고 아주 넓게 본다고. 미시적은 좁고 깊게 본다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한국경제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섞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한 사안, 어떤 팩트가 발생했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 금융위원회, 임종용 씨죠.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정책을 발표했어. 그래서 아까처럼 보험상품에 대해서 그 사전신고제를 폐지시켜버리겠다. 그러면 그 하나의 팩트가 발생했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각도로 그거를 그 분석한다고 해야 되나? 그 다각도로 분석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특히 투자할 때는 마찬가지야.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채권 투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상품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가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냐. 그 기준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사면은 조만간에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럼 내가 차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게 투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투자인데 그럼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그러면은 보험 관련주에다 투자할 건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를 살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매번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하려면 뭔가 내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과 원칙을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 뭘로 정할 거냐 이거지.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거시적, 미시적을 섞어가면서 계속 보다 보면 사고가 다양해지고 넓어지면서 다양한 관점, 다각도로 그 사안 팩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요. 그 팩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시면 그 사실 자체만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사전신고제 폐지하고 사업보고제로 바꾼다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이거는 한마디로 핵심이 이거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네. 규제를 어떻게 풀어?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야,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나올까 앞으로? 그럼 이게 보험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호재야 악재야? 예측을 하고 그 이면을 보고 뭔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단 하루라도 빨리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 물론 제가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꾸 그런 쪽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팩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문 기사에 나온 거 기사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왜 보냐 신문을. 중요하지도 않은 거 신문을 왜 매일같이 봐야 되냐. 그 기사를 뭔가 기사가 나온 거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 그 기사 어떤 팩트 사실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급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걸 캐치를 해야죠. 그래야 그림을 그리고 내가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대응을 하고. 그죠? 응? 그래서 아까 보험 그 규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신문을 자꾸 얘기하고 떠드는지. 보통 그러죠? 신문에 이미 기사가 떴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다. 투자하기에 늦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헛소리 짓거리고 앉았는 거고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뭐가 늦어요? 예?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팩트, 사실 자체만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그럼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까? 그럼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얘네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어느 정도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예측을 하고 그림을 그리셔야만 물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신문에 이미 났다. 그건 늦은 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